네, 반갑습니다. 다코스TV의 다코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 나눌 주제입니다. 부동산 전업 투자하면 반드시 실패하는 이유, 절대로 부동산 전업 투자하지 마라 입니다. 지금 제가 이때까지 저도 이제 9년차 부동산 투자자고요. 제 주변에도 이제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한 번씩 이제 같이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좀 사실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이제 부동산 투자해 보니까, 이건 뭐 직장 생활보다 이쪽으로 내가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나가보면 어떨까? 이쪽이 더 내 적성에도 맞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한 번씩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부동산 투자를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왜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위험하고, 또 아주 어려운, 또 현실적으로 힘든 선택이 될 수밖에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오늘 쭉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주목해 주십시오. 네, 첫 번째 이유입니다. 처음에 한두 번 부동산 성공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그 경제적 용어로 특히 또 주식 하시는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그 단어인 것 같은데요. 바로 초심자의 행운입니다. 자, 이렇게 못 들어보신 분도 있기 때문에 잠시 설명을 해드리자면, 일단 우리가 좀 초보 투자자였을 경우에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또 어떤 종류의 투자이든 간에 내가 투자를 했을 때 큰 내가 수익이라든지 큰 성공의 기대 없이 투자를 했을 때 내가 수익이 났다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샀는데, 예를 들면 분양권을 샀다든지 갭 투자, 전세 갭 투자를 했을 때 향후에 내가 2년, 3년 뒤에 시세 차익이라든지 분양권 어느 정도 프리미엄이 붙었다. 또 전세가 올라서 그만큼 시세 차익이 난 경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두 번 이런 투자를 성공을 맛본 사람들은 이 부동산 투자가 나랑 이렇게 잘 맞는 건가? 1년에 월급 받아서 월 100만 원, 100만 원이 뭐야? 50만 원 저금하기도 힘든데 내가 이렇게 해서 1년에 1000만 원, 2000만 원 수익이 이렇게 나다니 정말 이게 내가 이렇게 천직인가? 아니면 내가 부동산 주식 투자에 내가 정말 소질이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또 투자를 하게 되면 또 한두 번은 성공할 수가 있지만 두 번, 세 번 점점 내 자신감이 거기 대해서는 붙고 실력은 쌓이지 않는 상태에서 자신감만 붙었을 경우 잘 가다가 실패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 보통 사람들은. 자, 역시 부동산 주식 투기야. 이거는 투기. 나쁜 거야. 나는 절대 이렇게 부동산 한번 투자 안 할 거야. 뒤돌게 된다는 거죠. 완전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자, 잘 가다가 큰 실수가 오게 되면 내가 가진 전부 전 재산을 한 방에 잃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사람들의 마인드 자체가 이건 아니야. 역시 이런 거는 투기꾼들이 하는 짓이야. 이렇게 되면서 완전히 긍정적인 마인드에서 부정적인 마인드로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돼서 투자에 관한 생각은 전혀 일절하지 않게 되는 거고, 안정적인 자산, 안정적인 투자 방법이죠. 예금이나 적금에 대해서만 투자를 하게 되는 그런 경향으로 가게 된다. 또 이렇기 때문에 자, 초심자의 행운 정말 조심해야 된다. 한두 번 성공을 했을 때 내 실력이 쌓이지 않고 내 투자 원칙이 없는 상황에서 한두 번 성공했다 해서 이쪽으로 내가 과연 투자를 해도 될 것인가 한번 냉정하게 스스로를 봐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내 투자 원칙과 마인드가 없는 경우에서는 반드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반드시 실패한다. 한두 번 성공했을 때 이때까지 얻은 투자 수익금 모두 다 한 방에 잃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쉽네. 뼈 빠지게 일해서 이렇게 힘든데 돈 벌기가 잠깐 이렇게 오를 부동산 갭 투자해놓고 놔두면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오르는데, 또는 분양권 잘 한두 번 사놨다가 프리미엄 크게 내가 받아서 팔면 그 수익이 엄청나게 내한테 들어오는데 이게 힘들게 일할 필요 있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사람이. 일을 해서 노동을 해서 벌지 않은 수익은 그만큼,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공부를 하지 않았다는 그 전제하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투자 공부라든지 부동산 공부를 꾸준하게 하시는 분들 말고 그냥 주변 말만 듣고
뭐 전문가 뭐 한두 번 사람 얘기만 듣고 투자 원칙도 없이 투자를 했을 경우에 한두 번 운이 좋게 성공했다 하면 그 돈은 저는 이분들은 정말 쉽게 쓸 수밖에 없다. 아니면 이사를 한다든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집에서 내가 작은 좁은 집에서 살다가 큰 집으로 이사 가야 되겠다. 재투자를 하지 않고 이렇게 팍 쓴다는 거죠. 아니면 차를 바꾼다든지 좋은 옷을 산다든지 명품, 가방 쉽게 쓸 수 있다는 말이죠. 이렇게 쉽게 들어오는 돈이기 때문에 이렇게 벌어들이는 돈이 이때까지 내가 어렵게 벌지 않고 쉽게 그냥 한두 번 운이 좋게 벌어들인 수익 자체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돈이 쉽게 보인다는 거죠. 그만큼 그 순간에 반드시 나는 망하게 돼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전업 투자가 성공하기 힘든 첫 번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자, 현금 흐름.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현금 흐름이죠. 우리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현금 흐름. 바로 월급인 거죠. 자, 월급이 없으면 과연 이 내 저금 전업 투자 일정한 현금 고정 현금이 없다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아까도 첫 번째 말씀드렸지만 운이 좋게 첫 번째, 두 번째 성공을 해서 어느 정도 투자금을 회수했다 치더라도 계속적으로 내가 투자를 하게 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가요? 바로 일정 규모의 현금 흐름으로 내 자산, 내 생활이 안정화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게 없이 한두 번 투자해서 그 자신감만으로 내가 전업 투자해가지고 무조건 성공을 할 수 있겠다? 참 어렵다는 말이죠. 자, 우리가 책에서 이런 얘기 합니다. 내가 월 300만 원의 월급을 받는다면 이것은 무엇과 똑같다고 하냐면요. 자, 10억짜리 예를 들어서 다가구 주택 10억짜리 원룸이 있다고 봤을 때 거기서 월 300만 원의 월세를 받는 것과 똑같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나는 10억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뭐 건물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거기에 대비해서 10억 정도의 자산 규모에서 나오는 월세를 내가 꾸준히 받는 게 바로 월급이라는 거죠. 300만 원 월급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어디 나오셔가지고 부동산 투자를 해보시면 저도 지금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지만 월세 300만 원 순수익 말씀드리는 겁니다. 순수익 300만 원에 대해서 그만한 규모의 월세를 받아들일 자산의 규모가 10억 이상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소 10억 정도의 내 몸값 자체가 10억 이상이라는 거죠. 10억 조선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안정적으로 계속적으로 월급을 받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매달 나의 부동산 투자를 통해 또 부동산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투자도 마찬가지겠지만 일정적으로 계속적으로 고정적으로 꾸준하게 투자를 하셔서 내 자산의 규모를 점점 불리시는 거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서 자, 내가 대출을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그 대출 이자를 제외한 나머지 내가 순수하게 벌어들인 수익이 월급 이상이 되었다. 지금 내가 받는 월급 이상이 되었다 하면 그때 진지하게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나는 이제 이쪽으로 전업으로 투자를 하겠다는 계획을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세우시면 어떨까 저는 그렇게 한번 고려를 드려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절대 한두 번 성공했다 해서 그만 무작정 나오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이 종잣돈이죠. 자, 종잣돈이 없다면 나의 자산이 앞으로 시간이 아무리 지난다 해서 내 종잣돈이 없이 내 자산의 규모가 커지기는 현실적으로 저는 힘들다고 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월급을 우리가 처음에 받잖아요. 그러면 자, 기본적으로 가장 우리가 바탕이 돼야 될 것이 무엇이냐. 투자를 함에 있어서 1원칙입니다. 마인드가 가장 중요하겠지만 그 마인드 바로 위에 깔려야 되는 것이 바로 안정적인 나의 생활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월급을 우리가 받잖아요. 월급을 받아서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월급을 꾸준하게 받은과 동시에 자, 이 월급이 어떻게 되나요? 한 달 동안 사용한 카드값, 생활비, 또 고정비, 제 월급에서 다 나가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아이들 키워야 될 자녀 양육비, 그리고 또 저와 또 와이프 예를 들어서 보험, 일반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고정적으로 한 달간 가족들이 사용해야 될 돈과 고정비가 있다는 말이죠. 이게 일부분으로 제 월급에서 다 나가고 난 다음에 물론 이제 적금으로서 적금을 먼저 강제적으로 떼어내고 나머지 돈으로 한 달을 살고 고정비를 내겠지만 이게 없이 월급이 없이 과연 안정적인 생활이 되겠느냐? 냉정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내 투자 수익만으로 과연 안정적으로 생활도 하면서 내 자산의 규모가 커질까요? 정말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우리 그 직장 다니시면서 저처럼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 월급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이 내 투자, 내 자산의 규모를 늘리는데 가장 밑바탕, 밑거름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중요하게 강조드리면서 다시 한번 재투자를 했을 경우에 방금 말씀드리지만 자, 1번이 재테크 마인드 원칙인 거죠. 두 번째, 내 월급으로 인해서 내 한 달 생활이 안정적으로 된과 동시에 거기에서 일부 나오는 적금과 그다음 위에 나오는 투자, 일부 내가 기존에 투자를 하고 있던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던 거기서 난 월세 수익이라든지 전세갭 투자 또는 분양권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투자금이 회수되는 것을 다시 재투자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만 내 자산의 규모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거지. 이 밑바탕이 없이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었을 경우에 계속적으로 그 뚝에 물이 차질까요? 안 된다는 거죠. 그만큼 시간이 걸린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밑바탕을 꾸준하게 형성해 나가는 게 기본 바탕이 돼가면서 내 자산의 규모를 계속 늘려야 된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투자를 함과 동시에 재투자를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투자를 수익금이 나오면 또다시 재투자하고 또 자산 규모가 늘어났잖아요. 한 채가 두 채 됐지 않습니까? 또 그걸 팔지 않고 계속 가는 거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시간의 힘을 먹고 자라는 이 내 부동산 자산인 거죠. 계속적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한 채가 두 채, 두 채가 네 채 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가고 다시 투자금을 받으면 다시 재투자하고 또 한 달 동안 내가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하죠? 내 월급으로 충당을 한다는 거죠. 이 안정적인 생활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우리는 부동산 또는 모든 자산의 규모를 늘릴 수가 없다는 거죠. 힘들다는 거죠. 아니면 시간이 더 많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우리 만약에 정말 힘들다. 내가 다니는 직장이 정말 인간관계적으로 너무 힘든 사람이 있고 아니면 육체적으로도 너무 힘들고 내가 지금 그만두지 않으면 정말 내가 지금 어떻게 될 것 같다. 아니면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쓰러지기 직전이다. 자, 건강이 1번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모든 투자 관련해서 내가 있어야지만 내 가족이 있는 거고 내가 있어야지만 뭐 경제적 자유, 시간적 자유가 뭐 의미가 있는 거지. 내가 없는데 뭐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정말 힘들다면 나와야 됩니다. 회사를 나와야 되는 거죠. 나와 직장에 뭐 그렇게 성향이 맞지 않고 힘든 사람이 계속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 해서. 그렇다면 그냥 무작정 나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자, 밖은 우리 뭐 미생에도 나오지만 여러 책에서도 많이 보셨죠. 밖은 지옥이라고 그러잖아요. 안은 전쟁터지만 현실은 회사를 밖을 나오면 그 울타리, 온실 속에서 나오다 보면 우리는 지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나만의 무기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보통 이 무기가 없기 때문에 거의 99.9%의 사람들이 전업투자를 하면 실패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 무기가 무엇인가요? 저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유튜버 하시는 것도 하나의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언젠가는 내 영상의 퀄리티가 높아지고 제 강의의 질이 점점 올라감에 있어서 좀 더 저의 가치가 올라가게끔 하는 지금 계속적으로 제가 연습을 하고 있는 이 하나의 무대라는 거죠, 여기가. 자, 이렇게 유튜버를 준비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또는 강의를 준비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또는 저작권, 책을 쓴다든지 이렇게 유튜버 또는 뭐 글을 쓴다든지 하셔서 블로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다면 물론 많은 돈은 아니겠지만 꾸준하게 내 몸값을 높이는 활동을 이렇게 계속적으로 꾸준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옥으로 떨어졌다. 과연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무기가 있을까요? 과연 100% 계속적으로 내 투자가 성공한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만에 하나를 준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몸값을 높이는 활동, 이 지옥에서 나왔을 때 지옥에 떨어져서 나의 그 살아남을 수 있는 무기를 반드시 만들고 나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만큼 무슨 얘기냐? 그만큼 현금 흐름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또 드립니다. 안정적으로 내 생활이 되지 않는다면 투자가
현실적으로 꾸준하게 성공하기는 힘들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마지막 5번째입니다. 자,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오히려 직장 다니시는 분들, 시간이 자, 전업 투자자와 직장인들 차이점이 뭔가요? 직장인 투자자는 직장을 다니면서 남는 시간을 쪼개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죠. 자, 전업 투자는 무엇인가요? 아예 내가 지금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아예 아침부터 또 새벽부터 해도 마찬가지겠지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방금 제가 얘기했던 직장인 투자자로 살 수 없었던 정말 절대적으로 내 회사에서 일을 하는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을 투자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 투자할 시간이 자, 나의 24시간 전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전업 투자자와 직장인 투자자의 다른 점인데요. 자, 오히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오히려 시간을 더 쪼개서 더 투자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현장 임장 활동 또는 발품, 손품 이런 게 더 많이 판다는 거죠. 오히려 이거는 전업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보통 시간이 많기 때문에 이 작은 시간만 해서 내가 한 5% 수익을 거뒀는데 이걸 내가 24시간 투자 공부를 해서 투자를 한다면 한 10%, 20%까지 내가 투자 수익을 늘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만큼 무엇인가요? 이 직장인 투자자분들이 더 절실하다는 거죠. 시간이 더 없기 때문에 그만큼 그 없는 시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시간 계획을 짜서 그 시간에 다 내가 계획했던 거를 다 이루려고 그 목표를 이루려고 이 촘촘하게 이 없는 시간 다 쪼개서 한다는 거죠. 근데 오히려 전업 투자자는 어떤가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저는 그렇거든요. 오히려 시간이 많았을 때 사람이 더 게을러진다는 거죠. 이 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이 우리의 뇌는 본능적으로, 생물학적으로 게을러지는 것이 본능이다. 게을러질 수밖에 없는 이 본능으로 태어났다는 거죠, 이 뇌가.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많아지면 이 사람의 마인드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나 아직 많기 때문에 오늘 내가 다 못한 것은 내일 내가 시간이 하루 종일 많기 때문에 내일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다. 내일로 좀 하자. 이렇게 미루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람이라는 게 정말 독한 사람. 그 시간을 1분 1초 시간 단위별로 쪼개서 쓰지 않은 이상은 우리 보통 사람들은 게을러질 수밖에 없다. 왜? 뇌가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인 거죠. 본능적으로. 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직장인 투자자분들이 오히려 투자를 성공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오히려 전업 투자자들이 오히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오히려 나와가지고 더 실패하시는 분이 많은 이유가 내 마음 자체가 느슨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절실함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만큼.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직장을 다니시면서 투자를 하심이 물론 힘듭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직장 생활만 하기도 바쁘잖아요. 직장 생활을 하시고 쉬어야 되는데 퇴근 후에 쉬시지도 못하고 또 공부를 해야 되고 또 저같이 또 퇴근하시면 아이들도 케어해야 되고 집안일도 해야 되고 또 주말에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상시에 애들과 많이 못 놀아줬기 때문에 애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고 책도 많이 읽어주고 해야 되지만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쪼개서 한다는 거죠. 이렇게 유튜브도 애들 잘 때 유튜브를 찍고 어떤 또 기획을 해서 찍을지 계속적으로 머리를 생각해서 제 노트에 적거나 이렇게 노트북에 또 기록을 한다는 거죠. 또는 이렇게 없는 시간을 쪼개서 또 부동산에 관해서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인가 또 어디를 다음에 재투자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공부를 한다는 거죠. 책을 보고 블로그 글을 보고 유튜브 영상을 보고 제 나름대로 또 정리를 하고 된다는 거죠. 직장생활 하면서 된다는 거죠. 왜?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이 직장을 나와야 된다는 그 절실함이 있다는 거죠. 빨리 이 힘든 직장을 나와서 좀 더 나의 안정적인 현금 흐름, 나의 부동산에서만 나오는 현금 흐름만으로도 충분하게 경제적 시간의 자유를 내가 이루고 싶다는 그 절실함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조건을 다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한두 번 투자를 해서 초심자의 행운으로 인해서 내가 이제 한두 번 해보니까 별거 아니네. 해봐야 되겠다. 해서 나왔는데 그런 분들은 오히려 마인드 자체가 단단해지지 않았다는 거죠. 절실함이 그만큼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전업 투자자가 실패할 확률이 더 높다.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5가지 오늘 말씀드린 이유 한번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전업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 5가지에 대해서
내가 과연 이렇게 지금 이렇게 이걸 다 내가 극복할 수 있는 무엇인가 다 준비되어 있는가? 다시 한번 냉정하게 내 스스로를 돌아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저는 말씀드려 봅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장기적인 계획입니다. 장기적인 플랜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한 달에 내가 지금 적정하게 내가 지금 생활하는 비에 대한 재무적인 설계가 다 돼 있어야 되는 거고요. 한 달 지출 대비해서 내가 지금 나가는 생활비, 고정비, 모든 돈의 흐름이 다 지금 내 머릿속에 남아 있어야 되고요. 자, 이것은 내가 아프지 않다는 가정하에입니다. 내가 만약에 또 아프게 되면 병원비 또 들어가잖아요. 애들이 아프게 되면 병원비가 또 추가로 들어갑니다. 또는 갑자기 큰 돈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자, 어떤 돈이죠? 이사를 하게 될 경우 또 큰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더 큰 돈이 필요할 것이고요. 또는 자녀들이 다 커서 대학교 들어가는 또 그런 분들은 대학교 입학금 요즘에 엄청난 큰 돈이지 않습니까? 대학교 또 입학금 또는 큰 수술비, 나와 또는 내 가족 또 내 부모님이 갑자기 큰 병에 걸리셔서 큰 돈이 필요하다. 예비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만큼. 자, 이렇게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부부입니다. 부부 간의 마음이 통해야 된다. 그만큼 소통하시고, 이런 재테크 마인드가 서로 통하지 않고 서로 맞지 않는다면, 이런 앞에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부동산 투자자도 마찬가지고 전업 투자자도 마찬가지고요. 부부의 마인드가 맞지 않는다라면 이 모든 것이 성공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부부 간의 소통. 자, 직장인 투자자, 자, 이렇게 기혼자 분들은 반드시 남편 그리고 부인과 이런 재테크 마인드, 재테크 플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서로 소통하시고 서로 의견을 교환하시고 서로 그렇게 해서 서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셨으면 하는 저의 바람입니다. 이것이 또 재테크 성공의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법칙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전업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오늘 제 영상 보시고요. 5가지에 대해서 과연 내가 준비가 되었는가?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직장을 다니시면서 투자를 하심이 오히려 더 성공 확률이 높고 더 절실하다. 전 이렇게 오늘 영상에 마무리를 하면서 오늘 영상 이렇게 마쳐 볼까 생각 중입니다. 자,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자, 구독, 좋아요, 알람 저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긴 시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다크호스TV의 다크호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